저 계집애 딱 봐도 머릿속이 텅 비어 보이는 게 요리하기 쉽겠어. 매캐한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길게 내뿜으며 최태석 중령이 비릿하게 이죽거렸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 너머 위병소를 막 통과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검은색 세단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경기도 연천의 겨울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지만 최태석의 두툼한 방한복 안쪽은 탐욕과 오만함으로 후끈거렸다. 옆에 있던 작전과장이 힐끔 눈치를 살피며 라이터 불을 켰다. 그래도 707 출신이라지 않습니까? 소문에는 아주 독종이라던데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바닥에 꽁초를 쿵 뱉어내고는 군화발로 지시겼다. 야, 작전과장. 소설 쓰지 마라. 여자가 별을 단 게 온전히 제 실력이겠냐? 요즘 위에서 성평등이다. 뭐다 하면서 티오 토 맞춰준답시고 억지로 끼워 넣은 거지. 707 거기서도 뭐 행정이나 보다가 왔겠지. 현장에서 구른 놈들하고는 냄새부터가 달라. 최태석은 자신의 군복 상의를 툭툭 털었다. 가슴에 달린 휘장들이 짤그랑 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인사이동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번 여단장만 잘 구워 삶으면 대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새로 온다는 여단장이 여자. 그것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최연소 준장이라니.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현장 물정 모르는 계집애 하나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고 실적은 내가 다 챙기면 그만이다. 검은 세단이 본청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최태석은 표정을 싹 바꾸었다. 비릿한 조소를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군인의 얼굴을 가면처럼 뒤집었었다. 차문이 열리고 군화 한 켤레가 아스팔트 바닥을 디뎠다. 칼주름이 잡힌 전투복 바지, 그리고 그 위로 꼿꼿하게 펴진 허리. 차에서 내린 인물은 생각보다 체구가 작았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제35 보병여단장 한지윤 준장. 그녀의 눈빛은 연천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태석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최태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기분 탓이라 여기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부대 차렷, 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연병장이 떠나가라 함성이 울렸다. 최태석은 손끝을 눈썹에 칼같이 붙이며 각 잡힌 경례를 올렸다. 한지윤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가볍게 답례했다. 단결, 날이 춥다. 다들 들어가자.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건조했다. 최태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목소리에 힘이 없구먼. 역시 내 예상대로야. 여단 장실로 자리를 옮긴 후 주요 참모들과의 상견례가 이어졌다. 최태석은 가장 먼저 나서서 브리핑을 자처했다. 제1대대장 중령 최태석입니다. 현재 우리 대대는 전군 최고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작전 수행 능력 평가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단장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큰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현장 지휘는 제가 완벽하게 보좌하겠습니다. 그는 은근슬쩍 자신을 과시하며 한지윤의 반응을 살폈다. 한지윤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최태석이 내민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군. 감사합니다. 제가 부하들을 좀 강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최태석이 어깨를 으스댔다. 한지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그런데 중령. 예, 여단장님. 자네 군화가 아주 깨끗해. 오늘 연병장 상태가 진창이던데 현장 지휘를 완벽하게 한다면서 군화에는 흙탕물 하나 튀지 않았네. 최태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상치 못한 지적이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아, 여단장님 오신다고 해서 부관시켜서 급하게 닦았습니다.
지휘관의 용모가 단정해야 부대 기강이 서지 않겠습니까? 한지윤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기보다는 비소에 가까웠다. 기강이라. 그래, 기강 중요하지. 앞으로 기대하겠네. 제1대대. 한지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태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례를 하고 물러났다. 복도로 나온 최태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젠장, 눈썰미 한번 더럽게 줬네. 그래도 뭐 별거 아니야.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꼬투리나 잡으려는 샌님 스타일이구먼. 그는 몰랐다. 닫힌 문 뒤에서 한지윤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707 시절 별명이 왜 사신이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지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최태석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군. 아주 깊이 박힌 썩은 뿌리야. 제1대대 작전과 사무실은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낡아빠진 히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냉기는 여전했다. 이민석 상사는 피로에 젖은 눈을 문지르며 모니터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야전 교범을 개정하기 위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다. 기존 교범은 연천의 험준한 지형과 기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이 상사는 병사들과 함께 산을 타고 진흙탕을 구르며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다. 이것만 완성되면 훈련 중 병사들이 부상당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터였다. 이 상사 아직도 퇴근 안 했나?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태석 중령이 들어왔다.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민석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필승. 대대장님, 아직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최태석은 비틀거리며 이민석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모니터 화면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호, 이거 아주 물건인데? 내용이 아주 알차. 역시 이 상사야. 우리 대대의 보물이라니까. 과찬의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래, 병사들을 위하는 마음 아주 훌륭해. 그런데 말이야, 이 상사. 최태석이 이민석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묵직하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거 보고할 때 말이야. 자네 이름으로 올리면 위에서 제대로 봐주기나 하겠어? 부사관이 만든 거라고 하면 대충 훑어보고 서랍에 처박아 둘 게 뻔해. 이민석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은 이걸 내 이름으로 올리자는 거지. 대대장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전술 교범이라고 하면 위에서도 주목할 거고, 그러면 자네 공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지 않겠어? 내가 나중에 포상 휴가 두둑하게 챙겨줄게. 이민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강탈이었다. 6개월간의 피와 땀을 휴가 며칠과 바꾸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대대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 군 생활의 모든 노하우를 담은 겁니다. 제 이름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이민석의 어깨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상사, 분위기 파악 못하네.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로 보여? 자네 장기 복무 심사 누가 점수 주는지 잊었어? 그리고 자네 부인 관사 배정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내가 말 한마디면 해결될 일인데 굳이 어렵게 가야겠나? 협박이었다.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협박. 이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허벅지에 붙였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결국 이민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하. 그래, 역시 이 상사는 말이 통한다니까. 파일 USB에 담아서 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퇴근해. 최태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이민석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일주일 뒤 사단 전체 회의에서 최태석 중령은 창의적 전투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그는 단상에 올라 뻔뻔한 얼굴로 소감을 밝혔다. 이 모든 영광은 밤낮 없이 저를 믿고 따라준 부하들에게 돌립니다. 특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연구한 이 교범이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이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박수가 쏟아지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지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달 후 혹한기 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새벽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무리한 명령으로 병사들을 험지로 몰아넣었다. 전술 교범대로라면 우회해야 할 길이었지만 그는 시간을 단축해 상부에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냥 밀어붙여. 늦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무전기를 통해 최태석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얼어붙은 빙판길 위로 군용 트럭이 위태롭게 진입했다. 그리고 굉음과 함께 트럭이 미끄러지며 계곡 아래로 처박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운전병이었던 강동우 일병의 다리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소식을 들은 최태석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병사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야, 입 단속시켜. 이거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 대대 전원 영창 갈 줄 알아. 최태석은 들것에 실려가는 강동우에게 다가갔다. 고통에 신음하는 병사의 멱살을 잡듯 얼굴을 들이밀었다. 강일병 잘 들어. 넌 졸음운전을 한 거야. 알겠어? 내가 시켜서 이 길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졸다가 핸들 꺾은 거라고. 그렇게 진술하면 치료비랑 의가사 제대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만약 딴소리하면 너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해준다. 내 부모님한테도 내 실수로 동료들 다 죽일 뻔했다고 전할 거고. 강동우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듯 일어섰다. 작전과장. 보고서는 운전병의 단순 부주의로 처리해. 무사고 3000일 달성이 코앞인데 깨지면 곤란하잖아. 최태석의 지시는 거침없었다. 모든 상황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통제되는 듯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는 언제나 지켜보는 눈이 있는 법이다. 같은 시각 여단장 한지윤 준장은 예고 없이 대대 지휘 통제실을 시찰 중이었다. 그녀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태석의 다급하면서도 뻔뻔한 명령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그냥 밀어붙여. 시간 없다고. 잡음 섞인 고함 소리 뒤이어 터진 굉음과 은폐 지시까지. 한지윤은 통제실 구석, 조명조차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먹은 핏기가 가실 정도로 꽉 쥐어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당직 사관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언가 보고하려 하자 한지윤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제지했다. 쉿, 아무 말 마라.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운 이성을 넘어 서슬퍼런 살기를 띠고 있었다. 기록 전부 남겨. 통신 로그, CCTV, 그리고 저 인간이 현장에서 지저대는 소리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저장해. 한지윤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날선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사고 현장이 있는 방향을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다. 최태석 중령. 자네는 군인의 수치야. 제복 입은 깡패만도 못한 놈. 오늘 밤은 넘어가 주지. 하지만 기대해라. 내가 정상에 섰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나락이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한지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문자를 전송했다. 작전 개시. 대의는 한 달 뒤 진급 신고식이다. 연천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고요는 깨졌다. 이제 잔혹한 사냥의 시간이었다. 국군 양주병원 정형외과 병동은 소독약 냄새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잔설이 희끗희끗했고 해가 저물자 병실의 한기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사인실 구석 침대 강동우 일병은 깁스를 한 다리를 공중에 매단 채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리의 격통보다 그를 옥죄는 것은 공포였다. 사고 당시의 아수라장, 그리고 악마 같았던 최태석 대대장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어이, 환자.
밥은 좀 넘어가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동식 주임원사가 들어왔다. 최태석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그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 안에서는 싸구려 빵과 우유가 볼품없이 굴러다녔다. 오동식은 침대 옆 보조 의자에 털썩 앉으며 껌을 딱딱 소리내어 씹었다. 대대장님이 특별히 챙겨주라고 하셔서 사왔다. 감사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대대 무사고 깨질 뻔한 거 대대장님이 온몸으로 막아주신 거 알지? 강동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저 주임원사님, 저는 맹세코 졸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이 무전으로 무조건 밟으라고 하셔서. 어허, 이 자식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됐나? 오동식 주임원사가 인상을 팍 구기며 강동우의 이마를 검지로 툭툭 밀었다. 야, 증거 있어? 무전? 그거 기록 다 날아갔어. 내가 졸다가 핸들 꺾어서 사고 낸 건 우리 부대원이 다 아는 팩트야.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면 의가사 제대고 뭐고 헌병대에 넘겨서 영창 보낸다? 내 부모님이 아들 영창 갔다는 소리 들으면 참 좋아하시겠다. 안 그래? 강동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억울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힘없는 사병이 할 수 있는 일은 침묵뿐이었다. 오동식은 킬킬거리며 빵 봉지를 침대 위에 툭 던지고 일어섰다. 처신 똑바로 해라. 대대장님 곧 대령 다실 분이야. 줄 잘 서야지. 응? 오동식이 나가자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강동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그때였다. 드르륵 하고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또다시 주임원사가 돌아온 줄 알고 강동우는 몸을 잔뜩 움츠렸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거친 군화 발소리가 아닌 또각거리는 정갈한 단화 소리였다. 몸은 좀 어떤가? 나직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 강동우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내렸다. 침대 앞에는 전투복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계급장은 준장. 별 하나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고도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단장 한지윤이었다. 강동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다 단결, 여단장님. 한지윤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누워있어. 환자가 무슨 격식인가. 그녀는 오동식이 앉았던 의자에 앉지 않고 꼿꼿이 서서 병실을 둘러보았다.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싸구려 빵 봉지를 보는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가늘어졌다. 밥은 입에 안 맞나 보군. 저런 걸 먹고 있고. 아, 아닙니다. 주임원사님이. 강동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지윤은 천천히 강동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깁스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잠시 응시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 강일병 어머니와 통화는 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래,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한지윤의 목소리에 물기가 스쳤다. 하지만 강일병 세상에는 덮으려고 해도 절대 덮이지 않는 게 있어. 썩은 내가 나는 건 언젠가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이지. 한지윤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강동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뒷면에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 개인 직통 번호다.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억울함에 잠 못 이루거나 누군가 부당하게 자네의 입을 막으려 든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나는 지휘관이기 이전에 내 부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강동우 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지윤은 안심시키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미련 없이 병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온 한지윤의 표정은 병실 안의 온화함과는 정반대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감찰 참모, 지금 당장 제1대대 차량 운행 일지와 정비 기록 원본을 확보해.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액으로 훼손된 흔적이 보이면 국과수에 의뢰해서라도 복원해야 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서늘하게 번뜩였다. 한편 제1대대장실은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기세였다. 최태석 중령은 한지윤이 병원을 다녀간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이민석 상사가 밤새워 만든 전술 교범으로 사단장 표창을 받은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하하. 역시 이 상사야. 자네 덕분에 내 어깨가 아주 으쓱해졌어. 사단장님이 아주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시더구먼. 최태석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양주를 홀짝이며 이 상사를 불렀다. 이민석 상사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야전 수첩이 들려 있었다. 대대장님, 지난번 약속하신 병사들 휴식 여건 보장 문제는. 아, 그거? 야, 이 사람아. 지금 그게 중요해? 곧 있으면 내 진급 심사 발표야. 대령만 달면 내가 알아서 다 챙겨준다니까. 자네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최태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술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상사, 이번에 여단 전술 훈련 평가 있는 거 알지? 거기서 우리 대대가 무조건 1등 해야 돼. 자네가 작전과장이랑 붙어서 시나리오 좀 완벽하게 짜봐. 이번에도 내 이름으로 올릴 거니까 각별히 신경 쓰고. 또다시 강요였다. 이 상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대장님, 이번 교범건도 그렇고 더 이상은 힘듭니다. 저도 제 고유 업무가 있고. 뭐 힘들다고? 야, 이민석,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냐?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는 거야? 최태석이 벌떡 일어나 이 상사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다. 역한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너 장기 복무 심사 때 내가 부적합 의견 딱 한 줄만 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마누라 관사에서 쫓겨나고 내 자식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줘? 그때였다. 노크 소리와 함께 대대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대대장님, 여단장님께서 순시 오셨습니다. 당직병의 다급한 목소리에 최태석은 화들짝 놀라 잡고 있던 이 상사의 멱살을 놓았다. 그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책상 위에 있던 양주병을 서랍 깊숙이 처박았다. 이 상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바쁜 모양이군, 최중령. 한지윤이 여단장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유유히 들어왔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헝클어진 이 상사의 옷깃과 최태석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빠르게 훑었다. 방 안에는 미처 환기되지 못한 양주 냄새가 은밀하게 맴돌고 있었다. 단결. 여단장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내 부하들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불시에 와봤지. 연락하고 오면 자네가 청소하느라 고생할 거 아닌가? 한지우는 소파에 앉으며 이 상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 상사,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픈가? 이 상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중령이 제출했다는 그 전술 교범. 자네가 옆에서 많이 도왔다지? 내용이 아주 훌륭하던데. 최태석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아, 예. 이 상사가 데이터 정리를 좀 거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랑 전술 체계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밤을 새웠다? 한지윤이 말을 끊고 최태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자네 얼굴은 아주 훤하군. 그래, 밤샘 작업한 사람 치고는 피부가 너무 좋아. 비결이 뭔가?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최태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하지만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타고난 체력 아니겠습니까? 하하. 한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가기 전 최태석에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너무 무리하지 마, 최중령. 높이 올라가려면 날개가 튼튼해야지. 남의 깃털 뽑아서 억지로 붙인 날개는 바람 한번 불면 다 떨어지는 법이야. 최태석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 새도 없었다. 한지윤이 나가자마자 그는 다시 이 상사에게 화풀이했다. 맞지? 여단장도 내 능력 인정하는 거. 너 입단속 잘해. 딴소리 새어나가면 진짜 죽을 줄 알아. 하지만 최태석은 보지 못했다. 한지윤이 나갈 때 이 상사의 손을 아주 잠깐 그러나 강하게 쥐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사의 건빵 주머니 속에 작은 USB 하나가 쥐어졌다는 것을. 그날 밤 이 상사는 관사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한지윤이 남긴 짧은 메모 파일이 들어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명예는 당신이 지키는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이 상사는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천의 별들이 유난히 시리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결심한 듯 담배를 비벼 껐다. 일주일 뒤 국방부에서 정기 진급 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제5보병사단 전체가 술렁거렸다. 제1대 대장 최태석 중령의 이름이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 가장 첫 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봤지? 그래,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된다고 했지? 최태석은 대대장실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질렀다. 작전과장과 주임원사가 득달같이 달려와 아부를 떨었다. 축하드립니다, 대대장님. 아니, 이제 연대장님 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아, 기분이다.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전 간부 소집해. 최태석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 한지윤 여단장이 주던 묘한 압박감 따위는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역시 군대는 실적이고 라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작해낸, 사실은 훔쳐낸 완벽한 서류상의 실적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굳게 믿었다. 회식 자리는 그야말로 왁자지껄했다. 연천 시내에서 가장 비싼 고깃집을 통째로 빌린 최태석은 넥타이를 이마에 두르고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다. 야, 이 상사, 너도 한잔해. 내 덕분에 내가 별도 달겠다. 야. 최태석은 술에 취해 이 상사의 등에 억지로 술을 부었다. 이 상사는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냈다. 주변의 장교들은 최태석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대대장님, 근데 여단장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축하한다는 말씀 없으셨습니까? 작전과장의 질문에 최태석이 코웃음을 쳤다. 그 여자? 아까 전화 왔더라. 축하한다고. 근데 목소리가 아주 기어 들어가던데? 내가 대령 달고 나면 지랑 계급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긴장 타는 거지. 707? 웃기고 있네. 여기는 보병 부대야. 총질이나 잘한다고 지휘관이 되는 줄 아나? 그는 거칠 것이 없었다. 이미 마음속으로 그는 장군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윤 여단장의 호출이 있었다. 최태석은 숙취가 남은 머리를 흔들며 여단장실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발걸음이 당당했다. 이제 자신은 진급 예정자였고 한지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단결 부르셨습니까? 한지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앉게 진급 축하해. 감사합니다. 다 여단장님의 훌륭한 지도 편달 덕분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술술 나왔다. 한지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읽을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자네가 우리 여단의 자랑이야. 사단장님께서도 자네 칭찬을 많이 하시더군. 전술 교범부터 무사고 기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최중령, 이번 진급 신고식은 좀 특별하게 하고 싶네. 자네가 우리 부대에서 배출한 첫 대령 진급자 아닌가? 사단 전체가 모이는 연병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최태석의 귀가 솔깃했다. 성대한 진급식이라니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아,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네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네. 자네의 그동안의 노고와 업적을 담은 영상을 만들고 있어. 진급식 때 대형 스크린으로 병사들에게 보여주면 귀감이 되지 않겠나? 최태석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여자는 감성적이라니까. 이런 이벤트까지 준비해 주다니. 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기대해도 좋아. 아주 인상적인 영상이 될 거야. 자네의 군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작이지. 한지윤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가렸다. 찻잔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이 웃고 있는 것 같았지만 최태석은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보지 못했다. 최태석이 나가고 난 뒤 한지윤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이민석 상사가 건네준 USB와 감찰 참모가 확보한 차량 운행일지 원본, 그리고 강동우의 진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렀다. 정보과장, 진급식 영상 편집은 다 됐나? 예, 여단장님. 지시하신 대로 완벽하게 몽타주했습니다. 소리 보정까지 끝내서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좋아. 보안 유지 철저히 하고 행사 당일 내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송출해. 실수하면 죽는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지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천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최태석, 높이 올라간 기분이 어떤가? 하지만 명심해라. 추락할 때 가장 아픈 곳은 바로 꼭대기라는 것을. 진급식은 3일 뒤였다. 최태석에게는 그 3일이 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군복에 새로 달릴 대령 계급장을 미리 사서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몰랐다. 그 계급장이 자신의 가슴이 아닌 헌병대의 증거물 보관함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진급식 전날 밤, 이 상사는 다시 한번 관사 베란다에 섰다. 그의 휴대폰에는 한지윤 여단장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내일이다. 정복 입고 단상 아래 대기하도록. 이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단장님. 바람이 거세졌다. 내일은 눈보라가 몰아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하지만 이 상사는 춥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기 때문이다. 부대원 모두가 다가올 축제를 고대하고 있었으나 그 무대의 주역이 뒤바뀔 거란 사실을 인지한 이는 단 셋뿐이었다. 여단장 한지윤, 상사 이민석, 그리고 병상에 누운 강동우. 최태석이 공들여 쌓은 모래성은 거센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찰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급 신고식 당일 연천에는 예보대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눈발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일대 대장 최태석 중령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화창했다. 관사 거울 앞에 선 그는 정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칼같이 다림질된 정복, 반짝이는 약장,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형광등 아래서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최태석. 고생 많았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그는 미리 장만해둔 대령 계급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묵직한 중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 계급장 하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를 들이켰고 얼마나 비굴하게 아부를 떨었던가. 707 출신이라는 그 새파란 여단장의 비위까지 맞춰가며 인내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여보, 내 넥타이 핀 어디 뒀어? 그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다. 아내가 황급히 달려나와 그의 가슴에 핀을 꽂아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당신 오늘따라 더 근사해요. 이제 드디어 연대장 사모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 오늘 신고식 끝나면 바로 서울로 쏴서 축하 파티나 거하게 하자고. 최태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을 나섰다. 대기하고 있던 1호차 운전병이 깍듯하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그는 작전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행사장 준비는 차질 없나? 충성. 대대장님, 눈이 제법 많이 와서 전 병력 투입해 제설 작업 중입니다. 연병장 단상 쪽은 말끔하게 밀어놨습니다. 그래. 야, 애들 좀 춥더라도 빡세게 굴려. 오늘 사단장님도 오실지 모른다는데 미끄러지면 큰일 나잖아. 빠져가지고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면 안 되지. 차창 밖으로 눈을 치우는 병사들이 보였다. 사르르는 한파 속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넋가래질을 하는 병사들의 고통은 최태석의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화려한 등극을 위한 배경 소품에 불과했으니까. 부대에 도착하니 연병장은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단상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최태석은 그 붉은 카펫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위해 깔린 레드카펫 같았다. 그때 멀리서 여단장 한지윤의 지휘 차량이 들어왔다. 최태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차에서 내려 뛰어갔다. 단결, 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차에서 내린 한지윤은 두꺼운 방한 파카 차림이었다. 모자 털 끝에 눈송이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태석을 훑어보았다. 최중령, 날씨가 푸른데 기분은 좋아 보이는군. 하하, 눈이 오는 게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태석의 너스레에 한지윤은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서설이라.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덮여있던 쓰레기들이 안 보여서 문제지. 하지만 눈이 녹으면 그 바닥이 더 지저분해지는 법이야. 예. 예, 그렇습니다. 봄 되면 대청소 한번 싹 해야죠. 최태석은 뼈있는 그녀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한지윤은 시선을 돌려 제설 작업 중인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병사들 고생이 많네.
행사 끝나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특식으로 먹일 수 있게 준비해.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 삽이라도 털어서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휘 통제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 뒤를 따르는 참모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다. 최태석은 그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작전과장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다. 야, 봤지? 여단장도 내 눈치 본다니까. 특식 챙기라는 게 나한테 잘 보이라는 소리야. 한편 행사장 뒤편 대기실. 이민석 상사는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손바닥은 긴장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오늘이 지나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비겁하게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부끄러운 아빠는 되기 싫어. 대기실 문이 열리고 깁스를 한 강동우가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 병원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고 나온 길이었다. 이 상사님. 강동우. 몸은 좀 괜찮나? 다리는 아픈데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오늘 정말 끝나는 겁니까? 이 상사는 강동우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래. 여단장님이 약속하셨어. 믿고 기다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밖에서는 군악대의 팡파르 리허설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출정 나팔 소리처럼 비장하게 울렸다. 시간은 흘러 행사 시작 10분 전이 되었다. 연병장에는 눈보라를 뚫고 전 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하얀 설원 위에 펼쳐진 국방색 물결. 병사들은 살을 애는 추위에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단상 위는 축제의 열기로 후끈거렸다. 사단 주요 지휘관들과 내빈들이 착석했고 주인공석에 앉은 최태석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여유를 부렸다. 한지윤 여단장이 단상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는 대신 단상 아래 도열한 병사들을 천천히 응시했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다들 춥지? 마이크를 통하지 않은 그녀의 육성이 쩌렁쩌렁하게 연병장을 울렸다. 조금만 참아라. 오늘 이 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아주 뜨거운 불꽃놀이를 준비했으니. 최태석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불꽃놀이라니 내 진급 축하 폭죽을 말하는 건가? 역시 스케일이 다르구만. 그는 단상 아래 이민석 상사와 강동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것들 왜 저기에 있지? 작전과장에게 물으려던 찰나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다. 지금부터 제1대대장 최태석 중령의 진급 축하 및 우수부대 표창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구령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최태석의 운명을 가를 시계바늘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영광의 레드카펫이 아니라 처형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국가 재창, 웅장한 음악과 함께 태극기가 개양되었다. 최태석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불렀다. 조국의 따위는 없었다. 그저 이 노래가 자신의 성공을 받쳐주는 배경음악 같아서 흡족했을 뿐이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다. 다음은 여단장님께서 최태석 중령에게 표창장 수여 및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최태석은 위풍당당하게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한지윤 여단장이 표창장을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태석은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단결. 한지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최태석 중령. 자네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 예, 군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조국과 부대에 바치겠습니다. 최태석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한지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조국과 부대라.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군.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령 진급, 그리고 이 표창장, 정말 자네 능력으로 정당하게 얻은 게 맞나? 순간 행사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최태석은 당황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아, 여단장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하하. 그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한지윤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나는 오늘 자네에게 표창장을 주기 전에
자네가 받아야 할 진짜 상을 먼저 주려고 하네. 다들 저 스크린을 주목하게. 한지윤이 손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최태석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병사들을 지휘하는 멋진 모습이나 훈련 장면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취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하지만 흘러나온 것은 웅장한 음악이 아니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익숙한 사무실 풍경이 나타났다. 제1대대 작전과 사무실이었다. 화면 속에서 최태석이 술에 취해 이민석 상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너 장기 복무 심사 때 내가 부적합 의견 하나만 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마누라 관사에서 쫓겨나고 내 자식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까?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헉!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내빈석에 앉아있던 사단 관계자들도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태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A씨, 이게 뭐야? 꺼, 당장 안 꺼? 그는 악을 쓰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한지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작지만 단단한 체구의 그녀가 내뿜는 위압감에 최태석은 주춤했다. 아직 안 끝났어. 계속 봐.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눈 덮인 도로 위 트럭이 뒤집혀 있는 참혹한 사고 현장이었다. 최태석이 피를 흘리는 강동우의 얼굴을 움켜쥐고 협박하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었다. 너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해준다. 내 부모님한테도 내 실수로 동료들 다 죽일 뻔했다고 전할 거고. 알았어? 악마가 따로 없었다.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뒤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분노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쳤다. 최태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닙니다. 저거 다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누가 감히 신성한 진급식에 이런 장난질을. 그는 발악하며 이민석 상사 쪽을 노려보았다. 이민석, 내 놈 짓이지? 네가 감히 상관을 팔아먹어? 최태석이 이성을 잃고 이 상사에게 달려들려 하자 한지윤이 번개같이 그의 어깨를 낚아챘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익힌 호신술로 최태석의 팔을 비틀어 제압해버렸다. 으악, 최태석의 비명과 함께 그가 무릎을 꿇었다. 한지윤은 그의 귀에 대고 낮게 읊조렸다. 움직이지 마. 추해 보이니까.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최태석 중령. 아니 최태석 씨. 자네가 훔친 건 이 상사의 전술 교범만이 아니야. 자네는 부하들의 믿음을 훔쳤고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한 병사의 미래까지 훔쳤어. 그 추악한 죄는 계급장 100개를 달아도 결코 덮을 수 없다. 그때 연병장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사경찰 차량 2대가 들이닥쳤고 차에서 내린 헌병들이 단상 위로 신속하게 뛰어 올라왔다. 최태석 중령. 군형법 위반, 직권남용, 협박 및 상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최태석의 양팔을 거칠게 결박했다. 번쩍이던 정복 소매 아래로 차가운 은색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진급 예정자야. 이건 무효라고. 최태석은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악을 썼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멸과 조소뿐이었다. 한지윤은 끌려가는 최태석을 향해 싸늘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자네가 좋아하던 그 영상 헌병대 조사실에서도 질리도록 보게 될 거야. 가서 죗값 똑똑히 치러. 최태석이 헌병차에 실려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눈발은 여전히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다. 한지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단상 아래를 바라보았다. 이민석 상사, 강동우 일병. 단상 위로 올라와.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왔다. 한지윤은 최태석이 받기로 했던 표창장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품에서 새로운 상장을 꺼냈다. 이 표창장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겠지. 이민석 상사, 자네의 전술 교범은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한지윤이 이 상사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이 상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마주 경례를 했다. 단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이어 한지윤은 강동우의 손을 잡았다. 강일병. 지휘관으로서 자네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편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해라. 순간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다. 와! 한지윤은 그 함성 속에서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낸 의사의 안도감 섞인 미소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끝이다. 전 병력 식당으로 이동해라. 오늘 점심은 내가 쏘는 특식이다. 이상, 단결. 병사들의 격려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울렸다. 707 특임단 출신 여단장의 완벽한 설계는 그렇게 부패한 지휘관을 날려버리고 부대의 긍지를 다시 세웠다. 눈 덮인 연천의 연병장 위로 정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햇살이 아주 잠깐 비치는 것 같았다. 한지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청소 끝났군. 그녀는 가볍게 지휘봉을 털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뒤로 깨끗한 눈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제5보병사단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연천의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조사를 받는 최태석의 도끼 어린 눈빛이었다. 그는 수갑을 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수사관. 너 내 동기인 거 알지? 이거 안 풀어? 여단장 그 계집애가 꾸민 짓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 영상 다 조작된 거라고. 맞은편에 앉은 헌병 수사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마를 긁적였다. 최태석은 사단 내에서 발이 넓기로 유명했다. 당장 그가 구속되면 줄줄이 엮여들어올 장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중령 진정해. 증거가 너무 명확해. 감시 카메라 영상에 음성까지 다 따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덮냐? 위에서도 주시하고 있어. 웃기지 마라. 그래, 행정부 사단장님은? 황태섭 대령님은 뭘 하셔? 내가 그분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최태석은 이성을 잃고 금기시되는 말들을 쏟아냈다. 수사관은 황급히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허공을 맴돌았다. 그 시각 제35보병여 단장실. 한지윤 준장은 창밖의 설원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급식의 소동은 끝났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태석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이 썩은 뿌리가 다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최태석은 꼬리에 불과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여단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여단장님, 사단본부 행정부 사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지윤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올 것이 왔다. 행정부 사단장 황태섭 대령. 그는 최태석의 직속 선배이자 사단 내 사조직의 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덩치가 큰 중년의 사내가 들어왔다. 황태섭 대령은 한지윤에게 느릿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각이 잡히지 않은 억지로 하는 경례였다. 단결. 한지윤은 의자에 앉은 채로 눈길만 주며 짧게 답했다. 앉게 황 대령. 황태섭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자신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군번도 늦은 여자에게 하대를 받는 것이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상대는 장군이었고 자신은 대령이었다. 황태섭은 불쾌한 기색을 애써 누르며 소파에 거만하게 털썩 주저앉았다. 여단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일을 너무 시끄럽게 만드시는군요. 사단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하십니다. 황태섭은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치 철없는 후배를 꾸짖는 듯한 뉘앙스였다. 범죄자를 잡는 게 일을 벌이는 겁니까? 나는 군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네. 아니, 군법도 좋고 정의도 다 좋습니다만 융통성이 있어야죠. 진급식 날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외부 귀빈들도 다 와 계신데 그냥 조용히 징계위원회 열어서 처리해도 될 일을 굳이 헌병까지 불러서 수갑을 채웁니까? 이건 우리 사단 전체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황태섭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최중령 그 친구 능력은 좋습니다. 의욕이 과해서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아주 매장하려고 작정을 하셨더군요. 적당히 하시죠. 이 상사인가 뭔가 하는 부사관한테는 제가 위로금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처벌 불원서 쓰게 하고 최중령은 보직 해임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계급은 아래지만 짬밥과 인맥으로 찍어 누르려는 수작이었다. 한지윤은 차분하게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달그락하고 정적을 깼다.
황 대령 지금 나보고 범죄 은폐에 가담하라는 건가? 뭐요? 은폐라니 말씀을 참 섭섭하게 하시네. 부대의 안정을 위해서 서로 타협을 하자는 거지요. 여단장님 앞길 창창하신데 여기서 적을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707 출신이라 현장은 잘 아실지 몰라도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군대 돌아가는 생리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황태섭이 비아냥거리며 한지윤을 깎아내렸다. 한지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군대가 무슨 시장 바닥인가? 타협은 적과 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 하는 거야. 부하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기 배 불리는 자는 동료가 아니라 적이지 내부의 적. 황태섭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새파랗게 어린, 그것도 여자 장군이 대령인 자신에게 면박을 주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계급이 깡패라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었다. 이거 말이 안 통하시네. 좋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죠. 하지만 최중령임 열리면 여단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친구가 여단장님 부대 운영비 횡령 의혹 같은 거 뭐 하나라도 불면 여단장님도 옷 벗으셔야 할 텐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황태섭은 으름장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결. 그는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리고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여단장실을 울렸다. 한지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최태석을 구하기 위해 한지윤마저 흠집 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한지윤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날 밤, 이 상사의 관사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최태석의 측근이었던 일대대 중대장들이었다. 그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이 상사의 현관문을 발로 찼다. 이 상사, 문 좀 열어봐.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이 상사는 공포에 질려 문을 열지 못했다.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들려왔다. 야, 이 배신자 새끼야. 대대장님 덕분에 표창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너 부대 생활 편하게 할 것 같아? 집안에는 이 상사의 아내와 어린 딸 하윤이가 떨고 있었다. 이 상사는 귀를 막았다. 최태석은 잡혀갔지만 그의 잔재들은 여전히 남아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때 이 상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여단장님이었다. 이 상사 지금 집 앞이지? 두려워하지 마. 문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한다. 1분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지고 곧이어 밖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군화발 소리가 들렸다. 여단 헌병대다. 현 시간부로 귀관들을 죽어 침입 및 협박 혐의로 연행한다. 뭐야? 이거 안 나? 우리가 누군지 알아? 소란스러운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이 상사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보자 헌병들이 난동을 부리던 중대장들을 제압하여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한지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안심하라는 신호였다. 이 상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한지윤은 끌려가는 중대장들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썩은 가지를 쳐냈더니 뿌리에서 독버섯이 올라오는군. 좋아. 다 캐주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2단계 작전 개시. 목표는 행정부 사단장 황태섭. 최태석이 믿고 있던 동아줄, 그 줄을 끊어버릴 차례였다. 한지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어둠은 더욱 짙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유난히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제1대대장 최태석 중령의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가 착수되었다. 한지윤의 요청으로 육군본부 감찰팀이 급파되자 사단 본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행정부사단장 황태섭 대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집무실 안을 서성거렸다. 최태석이 어디까지 입을 열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태석의 면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입단속을 시켜야만 했다. 헌병대 면회실,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황태섭과 최태석이 마주 앉았다. 하루 만에 최태석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대령님, 제발 저 좀 꺼내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황태섭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잔뜩 낮췄다. 쉿, 목소리 낮춰. 지금 본부 감찰팀이 내려와서 난리가 났네.
자네, 설마 내 이름은 거론 안 했겠지? 내 계좌로 돈 보낸 건 개인적인 채무 관계라고 둘러대야 하네. 최태석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믿었던 선배가 자신을 구해주기는커녕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보고 독박 쓰고 가라는 겁니까? 저 혼자는 절대 못 죽습니다. 대령님이 진급 로비 자금 필요하대서 제가 부대 운영비 빼돌려 상납한 내역 비밀 장부에 낱낱이 적어놨습니다. 뭐 장부?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걸 왜 남겨? 황태섭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저 안 꺼내주시면 그 장부 감찰팀에 넘길 겁니다. 제가 죽으면